전 세계 군사 전략가들이 지켜보는 하늘 위에서 지금 조용히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외 외신들이 최근 일제히 던진 메시지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심장을 뛰게 만들 만큼 충격적인 분석이었습니다. 미국의 베테랑 전투기 파일럿이 KF-21을 보고 무서울 정도로 놀랐다는 보도들이 퍼지면서 세계 공군의 판도가 바뀌는 시점이 온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군사 전문 매체는 KF-21의 기동 영상과 무장 통합 속도를 분석한 뒤 한국이 만들어낸 이 전투기가 기존 시장에서 보던 4.5세대 전투기의 틀을 벗어났다고 평가했고, 유럽 군사 매체 역시 이 기체가 가진 가속력과 회전 반응이 슈퍼크루즈를 전제로 만드는 플랫폼들의 그것과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에서 공개된 자료도 이런 흐름을 뒷받침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이 2025년 기준으로 260가의 이상 시험 항목을 통과했고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시험 항목의 합격률보다 그 속도에 더 주목했습니다. F-22가 실전 투입까지 15년 이상, F-35가 양산형 안정화까지 20년 가까이 걸렸는데 한국은 시험 항목 대부분을 3년 안에 통과하며 세계에서 보기 어려운 개발 효율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한 전문 파일럿의 평가는 그 흐름을 대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 파일럿은 F-22와 F-18, F-16을 모두 조종했던 인물로 기체 내부 구조와 플렉스 특성이 어떻게 조종 감각에 영향을 주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가 직접 KF-21의 기동 특성과 무장 통합 과정을 분석한 뒤 경악했다고 언급되자 외신들까지 반응을 보이며 한국산 전투기가 이미 체급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나오는 분석 자료는 이 전투기가 가진 기술적 정합성과 통합 속도에 주목했습니다. KF-21은 에이사 레이더, IRST, 전자전 시스템 등 핵심 센서류를 90% 이상 국산화했으며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난도 높다는 통합 테스트를 대부분 자체 기술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미국과 유럽이 방산 공급망 독점으로 유지해왔던 기술 장벽을 사실상 넘어서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미국 매체에서는 필리핀의 전투기 교체 사업을 예로 들며 미국이 F-16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KF-21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항공산업 생산 능력 저하로 전 세계 동맹국에게 약속한 일정을 지키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한국이 가진 안정적 생산 능력이 미국에게 오히려 전략적 구원줄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이어졌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 패널에서는 KF-21의 무장 통합 속도를 가리켜 미국이 F-35 개발에 20년 가까이 들인 기술 축적을 한국은 3년 만에 재현해냈다는 평가가 등장했습니다. 실제 KF-21은 초도 비행 이후 1년 만에 공대공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공대지 무장 테스트를 병행하며 통합률을 끌어올렸고 이 과정에서 실패율이 현저히 낮았다는 사실이 해외 분석 보고서에도 기록됐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방산 개발 방식이 미국보다 더 민첩하고 더 일체화된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연구개발, 시제 제작, 비행시험, 무장통합기관이 하나의 체계처럼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기술 의사결정 속도를 크게 높여 시험 항목을 단기간에 통과할 수 있게 합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특히 놀란 부분은 KF-21의 추진 엔진과 관련된 검증 속도였습니다. F414 엔진은 이미 글로벌 레퍼런스를 갖춘 신뢰성 높은 엔진이지만 이 엔진을 기반으로 KF-21의 체급에 맞춘 성능 조정을 한국이 직접 진행했다는 점이 분석 자료에서 높게 평가됐습니다. KF-21은 마하 1.8의 속도를 안정적으로 달성하며 F-16 블록 70 수준의 가속력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는 구간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고 고도별 출력 안정성에서도 기존 4.5세대 기체와 다른 특성을 보여주면서 미국 전문가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는 KF-21의 설계 철학이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F-22가 절대적인 스텔스를 위해 구조적 제한을 선택했다면 KF-21은 스텔스를 기반으로 한 유연성을 선택했습니다.
센서 수신 체계의 분산, 장기 확장성을 고려한 내부 구조, 전자전 장비의 남는 전력 관리 방식을 최적화한 점 등 기존 체급의 전투기에서 보기 어려운 구성들이 적용되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공개된 자료에서도 KF-21은 이미 2025년까지 누적 비행 시험 2,000회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속도는 F-35 프로그램의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빠른 수치입니다. 이런 흐름을 종합하며 해외 전문가들은 KF-21을 향해 개발 속도뿐만 아니라 기술 완성도에서도 세계적 기준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군 파일럿의 평가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글로벌 분석 흐름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해외 언론은 이 전투기가 앞으로 미국 전략에도 변화를 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미국까지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 이유는 기술 한 가지 때문이 아니라 개발 방식, 통합 속도, 안정적 생산 기반, 전자전 기술력, 센서 국산화율 등 모든 영역을 동시에 끌어올렸다는 사실 때문에 해외에서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우월성은 단순한 일회성 평가가 아니라 한국이 미래 공중전 플랫폼에서 중심축이 될 가능성을 열어주며 이제 한국이 더는 수입국이 아니라 전투기 시장에서 공급국으로 세계 기준을 흔드는 단계로 올라섰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해외 외신 분석을 중심으로 더 깊은 기술적 실체와 방산 관계자들의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풀어가겠습니다. KF-21을 바라보는 해외 전문가들의 충격은 겉으로 보이는 기동성 때문만이 아니라 내부 구조에서 드러난 기술적 완성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KF-21이 개발 과정에서 보여준 핵심 성과로 전투기 시스템 간 통합 속도를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실제로 한국 항공우주는 센서, 미션 컴퓨터, 사격 통제, 플라이바이와이어가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묶이는 구조를 초기에 완성해 두었고 이 때문에 무장 통합 착수와 동시에 시험 단계로 곧바로 넘어갈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해외 매체에서는 이 구조를 차세대급 통합 방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모듈 분리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기관 간 데이터 연결을 단일 프로토콜로 통합해 응답 시간을 줄였고 덕분에 미사일과 기체 사이의 통신 적합 시험에서 성공률이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관계자들은 2024에서 2025년 통합 시험에서 오류율이 예상 대비 절반 이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 파일럿이 경악한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는 전투기 기동성을 평가할 때 단순히 회전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체가 조종 입력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지, 가속에서 감속으로 전환할 때 흔들림이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에 집중합니다. KF-21은 이 부분에서 기존 사점 5세대가 가진 불안정한 진동 대역을 거의 보이지 않았고 이는 전자식 비행 제어가 고속 영역에서 입력을 얼마나 정교하게 처리하는지 보여주는 데이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파일럿이 F-22보다 낫다고 표현한 것도 기동성 그 자체보다 조종 안정성에서 나온 멘트였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실제 고속 선회 구간에서 KF-21은 조종사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입력 저감 알고리즘을 탑재하고 있고 이 기능 덕분에 F-16과 F-18이 보이는 특정 속도대 불안정 현상이 KF-21에서는 거의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놀란 또 다른 요소는 한국이 전투기 개발에서 보여준 제조 정밀도입니다. 전투기 조립 품질을 판단하는 지표 중 매우 중요한 항목이 패널 간 접합 오차인데 KF-21의 외피 접합 편차는 0.1mm 이내로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군사 매체에서는 이 수치를 FA-18이 슈퍼 호넷보다 우수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스텔스 효율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한국이 유지비 절감까지 고려한 구조적 최적화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완성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형 에이사 레이더의 성능도 해외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LIG-X1이 개발한 이 레이더는 탐지거리, 동시추적, 목표수, 다중빔 운용 능력에서 F-16E가 사용하는 미국산 레이더와 비교해도 동등 혹은 상위권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시험에서는 최대 탐지거리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럽 분석기관은 출력 대비 배열수를 기반으로 추정했을 때 180km 이상의 전방 탐지 능력을 확보했다고 보았습니다. 파일럿 입장에서는 레이더 안정성이 곧 생존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성능의 국산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기라면 장기 운용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합니다. KF-21의 무장 확장성은 해외에서도 매우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공대공 중심 플랫폼으로 제한된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공대지 정밀 타격과 장거리 유도폭탄까지 빠르게 통합해 기존 4.5 세대 전투기와 비교해도 화력 구성이 넓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루마니아와 폴란드 관계자들이 아덱스에서 가장 많이 질문한 항목도 이 무장 호환 구조였고, 한국은 특히 사거리 500km급 장거리 공대지 무장과의 연동을 이미 검토 중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F-16과 F-18이 수십 년 운영돼도 적용하기 어려웠던 확장성으로 해외 전문가들은 장기 업그레이드에서 KF-21이 동급 전투기 시장을 사실상 뺏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KF-21을 바라보는 시선은 호기심을 넘어 위협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투기 생산 병목으로 군수 일정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한국 같은 국가는 동맹국들에게 제공할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파트너가 되고 있으며, KF-21의 기술 완성도는 미국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무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기체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항공방산전 분야에서 확보한 통합기술력의 총합이 만들어낸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10월 22일 한국 유럽 최고 미사일을 탑재한 이유 영상입니다. 이런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첫째, 무장의 다양성은 구매국에게 운용 옵션과 정치적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둘째, 비미국계 무장 옵션은 미국의 수출 통제나 운용 제한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합니다. 셋째, 우리 산업은 완제품뿐만 아닐 무장 패키지로서 더 큰 협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해외에서 KF-21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은 이제 미국이 허락할 때만 전투기를 완전하게 쓸 수 있다는 불편한 선택 대신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운용 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명확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스피어 통합이 곧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운용 검증, 인증 절차, 소프트웨어와 항전 통합, 탑재 및 탄도 환경 시험 등 실무적 작업이 산적해 있고, 스피어의 실전 배치 시기는 NBDA와 각국의 계획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가 갖는 외교적 파급력과 기술적 상징성은 상당합니다. 우리 전투기가 유럽과 영국에 검증된 무장을 달고 해외로 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수출 담판에서의 신뢰성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동시에 국내 무장 개발이 시간이 걸리는 동안 시장 진입 속도를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 됩니다. 결론을 미리 예감하자면 이번 통합 논의는 한국 방산의 자주성과 실용성을 통해 세계 수출 경쟁력이라는 3박자를 동시에 자극하는 사건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합의 문서의 실제 이행 단계에서 국내 시스템과의 정밀한 인터페이스 설계입니다. 그리고 수출국의 운용, 정비 요건을 충족시키는 협의의 속도입니다. 스피어를 중심에 놓고 KF-21 무장 포트폴리오들과 맞대보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스피어는 100kg 이하로 길이 2m 미만의 초경량 스탠드오프 유도폭탄입니다. 장점은 다중모드 탐색이 가능한데 여기에는 INS GPS, 양방향 데이터 링크, 밀리미터파 레이더, IIR, 레이저 결합 유도 등 다양한 센서가 탑재됐는데요. 이 때문에 140km급 교정거리와 고부하 다량 탑재가 핵심입니다. KF-21이 외부 파일 또는 내부 무장창 구성으로 한 번에 다수 출격탄을 운반해 여러 표적을 동시에 멀리서 처리하려는 개념과 딱 들어맞습니다. 또한 소형 탄체 특성상 도심, 해안, 갱도 등 민간 표적에서의 저부수 효과 설계가 강조돼 구매국이 가장 주의하는 부수 피해 관리 지표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같은 백에서 120kg급 소형 정밀탄인 미측 GBU 53B는 3중 모드 시커로 밀리미터파, IIR 레이저인 것과 데이터 연동으로 이동 표적을 때리는 개념이 유사하지만 공개된 운용거리 밴드는 보수적으로 70km 안팎으로 평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면 스피어는 소형 터보제트 추진으로 140km급까지 끌어올린 게 차별점입니다. 다시 말해 같은 100kg대 다중모드라도 스피어는 활공과 추진의 조합으로 전장 깊숙이 찌르는 체급 우위를 보여주고, SDB2는 광범위 배치돼 실전 전력화의 레퍼런스를 무기로 합니다. 두 체계 모두 도심과 이동 표적 정밀 타격에서 탁월하지만 KF-21의 생존성 관점에선 발사거리가 긴 스피어 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 50kg급 대전차 및 다목적 초소형 미사일인 브림스톤을 격가지로 비교하면 고속 표적과 기동 표적에 특화된 밀리미터파 SALU도 고관통 이중 성형 작약 트리플 런처 다량 탑재가 장점입니다. 개량형 기준으로
되도록 고전기 플랫폼에서 60km급, 초기형은 20km 내외가 대표 수치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즉, 브림스톤은 표적군 섬멸에 최적화된 근중거리 칼이고, 스피어는 경량이지만 중장거리 멀티타겟에 유리한 창입니다. 실제 KF-21이 두 체계를 병행 운용하면 전방방공망 외곽에선 스피어로 C2, 레이더, 갱도 등 핵심을 접히해 정밀 타격하고, 중거리 구역에선 브림스톤 포화로 기동 타깃을 연쇄 제압하는 전술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제 싸움의 판도를 바꿀 핵심을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장 비교는 결국 임무, 사거리, 탑재 수량, 그리고 파괴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소형 스탠드오프 유도탄은 대체로 90에서 120kg급으로 한 기체에 다수를 적재할 수 있어 여러 표적을 연속으로 타격할 때 압도적인 효율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무기는 발사 플랫폼이 적 방공권 깊숙이 진입하지 않아도 핵심 노드를 원거리에서 무력화할 수 있게 해줌으로 전투기의 생존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반면 중량 글라이드형 유도폭탄은 탄두 무게가 크므로 구조물이나 요새화 지점을 파괴하는 데 유리하고, 한 발의 임팩트가 매우 강력하지만 탑재 가능한 수량이 적어 많은 표적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제약이 따릅니다. 초경량 정밀탄은 도시나 민간시설이 밀집한 환경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밀 타격을 수행할 수 있어 대민 통제를 고려한 작전에서 큰 가치를 지니지만 관통력과 파괴력 면에서는 한계를 보이므로 요격이나 신부타격 역할을 따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술 미사일류는 기동 표적에 대한 대응력이 뛰어나 순간적으로 전장을 교란시키거나 장갑차 차량 부대를 무력화하는 데 적합하고, 장거리 순항 미사일은 전략적 표적을 겨냥해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지만 탑재 수량의 한계와 정치적 제약 때문에 운용에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무기들이 각각의 전술적 공간을 차지할 때 전투기는 임무 전환 능력을 확보합니다. 원거리에서 다수의 중요 지점을 동시에 약화시키는 임무에는 소형 스탠드오프탄이 효율적이며, 적의 핵심 시설을 완전 파괴해야 하는 임무에는 중량탄이나 순항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기동 목표를 빠르게 제거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대전술 미사일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전투기 한 대가 다양한 무장을 갖추면 같은 편대 내에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조합을 선택해 전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운용 현실을 고려하면 다양한 무장을 도입하면 정비, 탄약 보급, 훈련의 복잡성이 커지므로 초기 수출형에는 표준화된 탄약풀과 정비 패키지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내부 무장창을 활용하면 저피탐 전술을 유지하면서도 정밀 타격을 수행할 수 있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쉽고, 시커의 다중성, 즉 광학, 레이더, 레이저, 데이터 링크 결합은 전자전 환경에서의 생존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전장의 판도를 바꿀 한 번의 도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스피어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가 불러올 연쇄 반응이 곧 국가의 힘을 바꿀 겁니다. 전투기 한 기가 폭풍의 손이 되어 적의 심장을 멀리서 찌르고, 정비창과 탄약고에서는 밤낮 없이 전투를 이어갈 준비를 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기술, 산업, 외교가 결합해 만들어내는 국가적 승부수입니다. 우리가 스피어로 보여줄 것은 속도와 결정력이며, 그 속에서 대한민국은 전쟁 억제의 신뢰와 수출 시장의 판세를 동시에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제도와 예산, 훈련과 산업 생태계를 한데 묶어 전시대응 체계를 완성해야 할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 전투기 한 대의 위력을 국가의 전략자산으로 바꿀 때 상대는 우리의 이름을 다시는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무장 포트폴리오 설계는 플랫폼의 물리적 탑재 능력뿐 아니라 작전 개념, 유지 보수 역량, 그리고 수출 상대국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결정이어야 합니다. 다양한 무장을 적절히 조합할 때 전투기는 타격량과 생존성, 임무 유연성에서 최대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며, 이것이 곧 현대공중전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